키예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 때문에 워싱턴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공식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점점 더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파트너십 전략을 눈에 띄지 않게 변경했고, 동맹을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도 재조정했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지 말지 논쟁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미 파트너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 애틀란틱의 새로운 기사에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전략연구 교수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우크라이나의 미국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분석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쟁 환경에 적응했고, 심지어 주도권을 잡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트럼프를 포기했고, 이제는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아부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최근 발언을 들어보면 그곳에서는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려가 없고 분명히 새로운 파트너십과 새로운 동맹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디 애틀라스라는 매체에서 필립스 오브라이언 교수의 글이 실렸는데, 그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조용히 계산해서 빼고 파트너십과 동맹을 재조정했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 1년 넘게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백악관 논의 대부분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아래는 오브라이언의 인용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호감을 거듭 드러내던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모욕했고 2025년 2월에는 오벌 오피스에서 직접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질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주도한 평화 협상에 규율 있게 참여했지만 이 협상은 처음부터 러시아의 침략을 조장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약속한다는 명목으로 광물 채굴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자신을 후하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말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그의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일이 그동안 내내 마쿠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키이우는 이미 미국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힘들게 얻은 드론 전쟁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영국, 북유럽 국가들과 무기 공동 생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석유 수출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드론을 보냈습니다. 이는 적의 깊은 후방에 해당합니다. 젤렌스키 본인이 말했듯이 일부 파트너들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는 워싱턴에서 그동안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젤렌스키는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젤렌스키는 이제 유럽 전체가 범대서양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쟁,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석유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탈리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이 결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대통령 자신까지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자신이 자신의 발언의 영어 버전을 직접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트위터에서 트럼프에 대한 발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곧 젤렌스키는 만약 미국이 정말로 트럼프가 여러 차례 위협했던 것처럼 나토에서 탈퇴할 계획이라면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안보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노르웨이, 영국, 터키,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젤렌스키는 지난 15개월 동안 미국이 여전히 전통적인 동맹국에 헌신하고 있는 척 필사적으로 행동해온 유럽 지도자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릴터는 도널드 트럼프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죠. 나중에 네덜란드 출신 릴터는 언어 문제였다고 해명하며 아빠가 아니라 다른 말을 했다고 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트럼프의 복귀가 미국을 유럽 안보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오브라이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된 것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자원을 아끼려고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던 소량의 무기마저도 줄였습니다. 트럼프는 가끔 자신의 당내의 친우크라이나 세력을 달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제스처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장 사기를 꺾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협정의 일원으로 푸틴에게 영토와 중요한 점은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양보하라고 키이우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미국이 푸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개 입장 변화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작년의 어려움과 비교하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로 자체 드론 산업과 국내 군사 조직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지역에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러시아에 입히고 있으며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드론 장벽을 강화하고 확장하여 러시아군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키이우는 러시아 진지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인 항공 및 지상 시스템만을 사용해 단 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여러 명의 러시아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오직 로봇 시스템만으로 진지를 점령하고 쉬지 않은 러시아인들까지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중거리와 장거리에서 전선 너머 먼 곳까지 드론 공격을 자신있게 감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공격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오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서 말이죠. 마침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존재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기지에 있는 함정들조차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미국 관리들과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약점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카드가 없다고 악명 높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적응하는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드론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2026년에는 최대 700만 대의 군사용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 육군 장관 벤 드리스칼은 최근에 미국 육군이 현대전 수행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군대로부터 막대한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분명히 미국이 러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워싱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의 상당 부분은 지연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짜증나는 제안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은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반드시 패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브라이언이 쓴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자원과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군사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을 동맹국으로 잃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브라이언은 글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네이션, 유튜브 스폰서십, 또는 예를 들어 패트리온 같은 플랫폼에서 유료 구독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